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1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전에 현대시 2강에서 박목월 씨의 시 한 편을 보고 이제 마무리했고요. 박목월 씨의 그 외딴, 윤사월이라는 시였죠. 그리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봤었고요. 이제 요번에는 여러분 책에 있는 좀 긴 시인데요. 백석의 두보나 이백가치라는 시하고요. 다음 더불어서 고정희 씨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요 두 편의 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이 되는 글귀 하나 보고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자, 새로운 시작들이 기대만큼 빛나지 않았어도 하루하루 스스로를 믿고 빛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요,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공부하면 막 갑자기 공부를 막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3 되면 뭔가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루하루 뭔가 막 변화가 샥샥샥 일어날 것 같지만 생각만큼 많이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그곳에 조금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짠 하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보약 먹고서 한 방에 팍 좋아지는 걸 바라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밥 먹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함, 국어는 꾸준함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작품 가보도록 하죠. 오늘 백석의 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희 씨의 시 두 편이 요 보기로서 EBS에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쓸쓸함이네요. 그래서 가와난을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를 볼 때 쓸쓸함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자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명절을 지내며 고향을 떠나 방랑과 은거 속에 살면서 두보나 이백 같은 옛 시인들을 떠올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옛 시인을 떠올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쉬운 건데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지금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결코 나쁜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대상. 흔히 말해 여러분 집 떠나 있다고 생각하면 기숙사생들은 뭐 그런 거 많이 느낄 텐데 집을 떠나오면 가족이 늘 그립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아마 어머니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떠오르면서 동병상련을 함께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죠. 대개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보나 이백, 두보는 우리가 시성이라 불린 사람이고요. 이백은 신선이잖아요. 이태백이라고 하는 관동별곡에 나오죠. 이태백.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시에 대한 대단한 중국 시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옛 시인들 떠올렸다는 건 저들이 좋은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들이 느꼈던 삶의 고독,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고독을 느꼈는데 그들이 쓸쓸함을 느꼈는데 시적 정신과 삶의 격조를 드높이는 데 관여하는 감정,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쉬운 것만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번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쓸쓸한 게 화자의 심리예요. 그런데 화자와 동일하게 쓸쓸함을 지니고 있던 이 시인들의 모습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인들은 이거를 잘 이겨냈나 보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렇게 연계하는 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번시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음 나번 같은 경우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즉 죽은 누군가가 나온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 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 그럼 나번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거겠구나. 이걸 잊지 않으셔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나번시를 볼 때에는 누군가가 죽었네, 부재한 상태인가 보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가령 예를 들면 인식의 전환이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나 본데, 그럼
다른 방향 속에서 뭐 추억이나 위로 같은 걸 받고 있나 본데, 위로라는 건 여기도 있었는데, 가번과 나번은 둘 다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고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는 뭔가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백석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백석 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백석 하면 5글자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 공동체라는 말. 가족 공동체를 노래한 시인이 백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공동체를 노래하려면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노래한다라는 건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노래한다 그런 얘기는 돈이 나한테 없으니까 노래를 하겠죠. 있는데 뭐하러 노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백석 시인의 시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깨져 있는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인이 백석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백석 시를 보게 되면 대개는 가정에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시기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일제의 핍박을 피해 중국, 만도, 간도 이런 지역으로 이제 유랑을 다녔잖아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이 깨어져서 공동체가 깨지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이런 거를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시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작년에 배웠잖아요. 고2 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자 혼자 고향에서 떠나와서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시인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석의 시를 보게 되면 타향살이에 된 게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유랑 중인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정서로 제시할 수 있는 거겠죠.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게 쉽게 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보나 200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에서 아직 화자는 잘 모르겠으나 나나 우리가 없으니까 정확한 거는 이 두보와 200이라는 이 대상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니까 뭔가를 잘 이겨낸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혹시 시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잠깐 강의 멈춰두고 가서 읽어보고 오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정월 보름이래요. 대보름 명절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약간 시간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네요. 지금은 명절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나는, 화제 나왔다. 결국 이 시는 두보와 200을 바라보는 나라는 화자가 있나 보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여기 다 보니까 남의 나라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의 나라 쓸쓸함. 대놓고 정서 얘기하네요. 화자의 상태는 지금 현재 쓸쓸하다. 홀로 있는 것 같으니까 고독하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멋모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뭐 기본이에요. 알았죠? 이 정도 집어낼 수 없다면 반성하시고 앞으로 집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묶어본다면 이 세 줄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거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현재 화자에게 주어진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선생님이 노란색 부분을 가져왔거든요. 잘 보세요. 옛날 두보나 200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그러니까 두보나 200도, 예도라는 얘기 했잖아요. 먼 타간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있었을 거란 얘기는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뭐 한 거죠?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정 또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남의 나라에 고향을 떠나왔다? 현재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화자인 나가
타향살이로 인해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떠올랐냐면 그 대단하다는 시인이었던 두보와 이백도 나처럼 먼 타간에 나와서 이 나를 맞을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 속에서 이 두보와 이백하고 이 나라는 존재를 현재 지금 뭐하고 있냐면 동일시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되게 외로운데 아마 두보와 여기는 이백도 그랬을걸?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현재 지금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고향이 내 집에 있는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약간 상상을 해본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 고향의 집에 있는다면 뭐뭐엔 거시련만 이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의 모습은 일종의 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일어난 모습은 아니죠. 오늘 내가 만약에 고향의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떡과 고기 죄송합니다. 자,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억병이라는 것들은 엄청 많이 먹으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일해서 볼게요. 새 옷, 새 신, 떡, 고기 그 다음에 뭐 일가 친척들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새옷과 새신과 떡과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상상 혹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이런 거 하면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때가 묻어있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 옷은 아닌 것 같죠? 허름한 옷 같죠? 그러니까 나는 새 옷 입고 있을 수 있는데 난 현재 지금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 마른 물고기 한 토막 겨우 먹고 있다. 그 다음 나는 서로 모여라고 얘기했는데 외로이 혼자 앉아있다. 그리고 즐거이 웃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쓸쓸하게 나는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묶어본다면 여기가 가정하고 상상 속이었다면 여기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상상과 이 현실이 뭘 이루는 거냐면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왜 대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비라는 말을 썼냐면 대비라는 건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죠. 현재 화자는 이 두 개를 동일한 비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내 현실은 이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 현재 처지의 어떤 쓸쓸함을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가정이라는 공간 여기는 어디냐면 고향의 모습을 가정해 봤던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현실이니까 현재 타향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와 이게 서로 대비. 대비란 말을 반대로 한다면 대조도 여러분 들어가는 말이에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내 어떤 외로움이 더 심화되겠죠. 그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한 번 더 얘기하네요.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롭고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걸? 그럼 마찬가지네. 뭐뭐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동일시하는 거죠. 누구와? 화자와 동일시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아마 나 지금 되게 슬픈데 그래. 두보나 이백도 그랬을 거야. 아, 나 고향에 있으면 되게 잘 먹었을 텐데 난 이런 거나 먹고 있네. 아니야. 두보나 이백도 나처럼 이랬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이 조그만 가업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했대요. 그러면 먹으리라라고 하는 건 먹을 거야라는 거지 먹었어요? 지금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먹으리라 아직은 먹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 확인 이런 문제로서. 자, 맛스러운 떡국을 먹고 싶었대요. 왜 떡국을 얘기했을까?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의 그러함을 먹었듯이, 그러니까 이 떡국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대대로 옛날부터 먹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떡국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의미를요. 왠지 아세요? 밑에 봐요. 이렇게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와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또 한 번 나오네요. 이날은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고향 사람의 조그만 가업집과 이 반관이란 곳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 다음 내가 떡국이라도 먹으리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원소는 여러분 왼쪽 그 뜻이 나와 있지만 중국의 음식이죠. 전통 음식. 이 원소와 이 떡국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약간 대칭이라기보다는 같은 구조가 병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여기 나와 있네요.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즉 두부와 이백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 나 역시도 이런 떡국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떡국의 의미는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번호를 왜 붙였냐면요. 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자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두보와 이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습을 지금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한다 볼 수 있겠죠. 시가 길지만 그냥 이야기처럼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맞다. 여기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아마 위안했을걸? 위안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서리법 같은 게 들어있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당연히 두보와 이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보와 이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맑은 시인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맑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자손들도, 그들이라는 게 바로 요 시인들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간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이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오다. 그럼 그들이 왜 슬픈 거죠? 자신의 후손들이 이런 걸 먹으면서 아마 살아가겠지? 그 후손들도 어쩌면 외로운 타관에 나와서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살면서 아마 힘들게 살지도 몰라. 그렇게 슬퍼하듯이,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자와 지금 이 두보와 이백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떡국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슬펐듯이 나도 이 떡국 놓고 슬프니까 이 떡국의 의미는 일종의 비애감, 이런 슬픔들을 더 심화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인지 알겠어요? 떡국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고향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한편 갈 수 없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내 비애감이 심화되는 소재라고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이런 슬펐던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영탄법. 아까는 뭐뭐하는 구나에 있었죠, 하죠? 아까 처음에 뭐뭐로다란 말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 를 통해서 영탄법을 다시 한번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명절이죠,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다 제시되는데, 시간적 배경으로는 명절,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타양,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거리에는 오독독이, 옆에 뜻 나와 있는데 폭죽이에요. 작은 폭죽 같은 건데, 거리는 폭죽이 팡팡 터지고, 호궁 소리가 삘삘, 그러니까 뭐 소리가 막 들으면서 지금 축제,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지금 중국은 명절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의 모습은 굉장히 뭔가 흥겨운, 그리고 뭔가 신나는, 뭔가 화려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 상황 명절이기 때문에 막 신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쓸쓸하니까 이 거리라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 이 비애감을 더 뭐 하겠어요? 심화시켜주는 걸 볼 수 있겠고, 결국 이 두 개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게 또한 대비를 이룬다라고. 거리가 내 마음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 더 쓰자면 이 탕탕, 그다음에 삘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서 이런 건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밑에 내려옵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를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이 두보나 이백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아까 맑은 시인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마음인지도 몰라 계속해서 동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려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네모 쳐놨죠. 아무려나 이것은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그럼 이때 이 예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예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예투라는 것들은 뜻을 얘기하자면 옛날 방식의 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려나 이것은 옛날 방식의 쓸쓸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 옛날 방식의 쓸쓸한 마음은 내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이백이나 두보 같은 마음일까요? 그쵸? 두보나 이백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들의 마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투의 쓸쓸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보나 이백이 지닌 그러한 쓸쓸한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얘가 이제 지금 명절인데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런데 문득 이백과 두보가 떠올랐던 거죠. 그들도 나처럼 이랬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고향 얘기하면서 막 떡국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도 나처럼 원소라는 걸 먹으면서 맛있게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국을 먹다 보니까 또 외로움이 심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정말 막 깊이 수렁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때 예투의 쓸쓸한 마음은 그럼 마이너스냐?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마이너스가 아닌 거냐면 두보나 이백이 지닌 쓸쓸한 마음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 이런 거겠죠. 나는 나 혼자 쓸쓸할 줄 알았는데 두보나 이백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잖아. 그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잘 이겨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역시 이들이 잘 이겨냈던 것처럼 나도 잘 이겨내보지 뭐 라고 하는 일종의 위로를 얻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두보와 이백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고 있는,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럼 결국 여기 이 네모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동일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슬퍼하면서 끝나는 시가 아니라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꼈었지만 두보나 이백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느꼈던 건데 뭐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 뭐 라고 위안을 받으며 끝나는 시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웬만한 건 정리 다 한 것 같고요.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아까처럼 도식화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작품의 구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잠깐 멈춰 두시고 여러분들은 구조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리기 전에 살짝 그려보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을 여러분 적었다 생각을 하고 잠깐 멈춰서 그렸다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먼저 여러분 좀 적어야 될 게 뭘까요? 화자의 상황을 좀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화자의 현재 상태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양, 즉 중국에서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명절에서 타양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쓸쓸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화자가 생각을 하죠. 뭔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냐면 두보나 이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두보와 이백을 떠올리게 됐었고 이 두보와 이백 역시도 쓸쓸함이라는 것들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야. 내가 떡국을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화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떡국 한 그릇 나는 먹고 말 것이다 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국이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위안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비애감을 심화시켜준 소재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런 떡국을 먹었던 것처럼 이 두부와 이백도 원소 같은 것들을 먹었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갈 것이 뭐냐면 중국의 거리의 모습이 나왔죠. 이 거리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으나 화자의 현재 상태는 쓸쓸한 상태였으니까 얘는 이러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심화해주는 역할을 또 하나 이 거리라는 존재가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시게 되면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고 얘를 보면서 나도 두부와 이백도 쓸쓸한데 뭐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들이 가진 그 쓸쓸함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 여기다 쓸까요? 동일시의 결과 위안을 받게 되는 이렇게 위안을 받게 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꼭꼭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타향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주제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영탄법이나 서리법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 화자와 두부, 이백을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다라 설명했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우리가 동일시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다음 화려한 거리와 쓸쓸한 화자가 뭘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화려한 거리와 쓸쓸한 화자. 그리고 사실은 대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 더 있었죠.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상상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현실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고향에 있었다면 되게 맛있는 것들을 먹고 새 옷 입고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현재 나의 현실은 타향에 있기 때문에 지독히도 지금 쓸쓸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요 두 개 통해서도 대비시키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 참고하시고요. 다음 가정과 추측. 아마 두부와 이백도 그랬을 거야. 즉 두부와 이백도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통해서 화자가 위안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음성상 징어들이 아까 나와 있다는 것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입니다. 고정희 씨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라는 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도 좀 길어요. 딱 봤을 때 엄청나게 좀 긴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다고 쫄지 마시고요. 시는 길면 오히려 더 좋아요. 한 이야기에 숨어 있는 거니까요. 자, 요 시를 볼 때 여러분들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왜냐면 이 부분을 봐야 돼서 여기서 아까 나분 볼 때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 누군가가 죽었을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 드러난 부분이니까 이 안에는 정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정서에 다른 걸로 바뀌는 정서가 하나 있어야겠죠. 더불어서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에 쓸쓸함이 여백이 돼요. 아, 여백이라는 게 뭔가 되나 보네. 죽은 다음에 여백이 생기나 보지. 남겨진 사람에게 그 여백이라는 것이 추억과 위로를 건네게 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낸다. 여백이 뭔가를 만들어내나 보죠.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정적으로 시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억과 위로란만 잊지 마시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할 것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그럼 여러분 줄칠 거, 일단 사라지는 것들에다 줄 하나 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백에다 줄 하나 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라지면 이 결과 여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빈 공간이잖아요. 그럼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 않나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물 속에서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봐요. 얘가 이렇게 뿅 사라지면 얘가 있던 그 공간만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얘는 여백이라고 보는 건데 이 여백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라진다는 것들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소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소멸이 여백을 남긴다고요? 소멸이 뭔가를 남긴다는 것들은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소멸이 뭔가를 생성한다고?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라지는 거고 뭐가 남는 걸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를 볼 때는 여백이 무엇인지를 굳이 밝히려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건 시인도 모를걸요, 아마?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지어놓은 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뭐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 시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왕이다! 이런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대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사라지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다음 여백이라는 게 뭔가가 있겠구나. 다시 정리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뭔가를 남기겠구나.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보죠. 노란색 부분이 있고요. 이 노란색 부분 뒤에 보면 또 노란색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사라지는 것들을 선생님 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일단 화자, 상황, 정수투 쓰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서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 우리 아까 보기 볼 때 누군가의 대상의 부재, 죽음으로 인한, 그러면 현재 어머니라는 대상이 존재하고 이 어머니가 현재 죽음의 상태구나.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서는 아직 모르겠는데 대략 누군가가 죽으면 슬플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뭐 한 거냐면 사라진 것들이죠. 사라지는 것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라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머니가 선생님께 큰 여백을 걸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흔적이 사라졌는데 어머니가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뭔가를 남겨놓고 사라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여백이 말씀보다 큰 여백,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지지부진한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여백을 탁 남겨주신 거예요. 그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여백. 그게 뭐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자, 여백을 걸어두셨어요. 석양무렵 동산에 올라가 그 여백 아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러니까 이 여백은 잠드신 어머니, 즉 돌아가신 어머니가 여백 남겨주셨는데 그 여백 아래에 앉아있으면 이란 뜻이겠죠. 화자가 어머니가 있는 곳에 원래는 없었겠죠. 그러다가 어머니 곁에 갔더니 어머니가 여백을 남겨놓으셨고 그 여백 아래 앉아있으면 조건이에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나 보죠. 가보죠.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그럼 이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다에 섞여버려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럼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들은 사라진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소리들이 아까 여백을 만들었고 그 여백 아래 어머니가 남기신 거죠. 어머니가 남기신 그 여백 아래에서 앉아있다 보면 이러한 내가 서울에 묻혀온 잔소리,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 뭔가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여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 여백들이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면서 요게 바람을 만들게 되고 이 바람이 더 큰 여백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뭔가가 더 만들어지고 있고 이 여백을 일으켜서 망막궁상 오솔길로 또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뭐가 만들었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시 이 사라진 게 뭔가를 만들고 그럼 예상컨대 사라졌다 그 뒤에 이어질 거는 무엇인가가 또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구조냐면 뭔가가 소멸돼요. 그런데 다시 이 소멸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성해요. 그랬다가 생성됐다가 다시 또 뭐하냐면 또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성과 소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잔소리가 바다로 들어가고 그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발목을 툭 치며 여백을 만들고 그 여백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화살표 연결되는 거니까 원숭이 형동에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것처럼 전부 다 연쇄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연쇄는 사실은 처음에서 쭉 연결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연쇄가 아니라 이 연쇄는 여기서 말하는
순환이라는 개념까지 여러분 이어져야지만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잔소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소리잖아요. 눈에 돌리는 귀에 들리는 것들. 이 청각적 이미지의 이 잔소리들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간 건 눈에 보여야 되는 거니까 시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들을 시각화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감각의 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감각이 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여백을 만들었다. 여백을 생성했다. 그 여백이라는 게 나에게 잔소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잔소리들이라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거에 가지기 싫은 걸까요? 서울에서 묻혀온 거니까 내가 가지기 싫었던 걸 거예요. 그 가지기 싫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일종의 이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것들은 우리 앞에 보기에서 봤던 걸 좀 근거한다면 나한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보기에 뭐라 썼었냐면 일종의 어머니가 나한테 추억과 위로를 건넸다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이 여백을 통해 나한테 준 거는 뭘 주는 거냐면 일종의 위로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내가 어머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다 사라지고 만들어지네. 내가 뭔가 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딱 끊어보면 여기까지는 화자가 무엇인가 관찰한 것들이 쭉 써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화자의 관찰이 쫙 길게 늘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체크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요. 오! 자, 그럼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이 앞에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의 관찰이 있었죠. 그 관찰의 결과 오 하고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다고 여러분 본다면 1년에서는 어머니의 무덤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인가 내가 관찰한 대상이 있었던 거고요. 이걸 관찰해보고 나니까 아 하고 뭔가 깨달음이 뿅 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영탄법이라 볼 수 있겠고 우리 오라고 하는 건 이제 감정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이 작년에 그렇게도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얘도 사라지는 거겠네요. 이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 그러니까 둥근 여백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 둥근 여백. 뭔가 남기는 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안기를 남겨요. 그 부지 뒤에 떠오르는 존재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떠오르는 존재도 그냥 두 글자로 축약하면 여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길 거니까. 사라지는 것들이 결국 이러한 여백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쓸쓸함 또한 다시 여백이라 설명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쓸쓸함이 다시 여백인데 그 여백이란 또 탄생이래요. 잘 봐요. 쓸쓸함이 여백이구나. 그 여백은 탄생이네. 쓸쓸함은 여백이고 여백은 탄생이면 쓸쓸함은 결국 탄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때 쓸쓸함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죠. 이거는 긍정적인 얘는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쓸함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의 쓸쓸함은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쓸쓸함은 여백이고 그 여백이 탄생을 만들어낸 거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여백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백은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낸 탄생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뭐뭐구나라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영탄적 어조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떠한 관찰한 대상이 있었어요.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갔더니 어머니가 여백을 남들어 오셨고 그 여백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 그늘 같은 걸 들고 있었고 그 여백 아래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묻어온 그런 정말 그 힘들었던 것들,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가는 걸 느꼈고 그게 사라지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여백을 만들어서 그 만든 여백도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까지 관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실제 눈으로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찰한 모습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아 그래 뭔가가 사라진다라는 건 그냥 소멸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럼 이 사라지면 우리가 쓸쓸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쓸쓸함이라는 게 생겨진 것들 어쨌든 생성되었죠.
그게 생성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쓸쓸함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여백을 만드는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그 쓸쓸함은 곧 여백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쓸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쓸쓸함이 곧 여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백이라는 게 아까 더 큰 여백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여백은 다시 무엇인가를 또 하나 탄생시키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죽음이란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나고 그냥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설명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깨달음이었어요. 이제 그 결과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갑시다. 나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관찰했고 뭔가 깨달았는데 그걸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나도 그렇겠네? 라고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현상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면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즉 사라진다는 게 나오죠. 그런 날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쓰러진 뒤, 그럼 이 잡초라는 것들이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그 잔소리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잔소리들이 다 쓰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쟁쟁쟁, 이것도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즉 이 노을과 이 시냇물이라는 게 전부 다 여백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망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나한테 위로를 주었던 부분, 위로에 대한 정서 썼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뭔가를 남고 싶다.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그럼 결국 이런 거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여백 아래에 앉아있던 내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나 역시 이런 고요한 여백으로 남아서 네가 앉아있는 그 고요한 여백, 즉 내 이 여백 밑에 네가 앉아서 너 역시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때 고요한 여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위로 혹은 위안, 이러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종의 안식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앉아있는 고요한 여백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묶는다면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도치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낸 걸 보면 무엇을 주며 끝냈다? 여운을 주며 끝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안에 네가 앉아있는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건데 사랑해 너를 남고 싶다. 그 아래 남겨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운을 형성하면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거죠. 뭔가가 탄생하죠? 근데 탄생하는 것 곧 나중에 사라지게 되죠? 그 사라진다라는 것들은 일종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라지는 것들은 곧 여백을 남기게 되죠? 여백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백이란 것들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또 다른 무엇인가의 탄생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사라지는 것들은 얘랑 얘가 동격이라 본다면 결국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순환의 의미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역설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라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사라지는 것은 곧 만드는 것이다. 그녀가 사라졌어. 근데 뭘 만들었어? 약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라지는 건 없어지는 거고 생성되는 건 뭔가 생기는 건데 왜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역설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어머니의 죽음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결국은 나라는 화자가 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이런 걸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걸 한번 도식화 시켜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두시고 스스로 도식화를 한번 시켜보시고 선생님이 도식화한 거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식화는 여러분 되게 시 공부할 때 좀 용이해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처음 나와야 할 것들은 누구의 죽음이 있었죠?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죠.
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죽음이 여백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는 위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잠깐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결국은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는 사라진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사라지시면서 뭘 남겼냐면 여백을 남기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백을 남긴 모습이 있던 거죠. 여백을 남겼다는 것들은 결국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소멸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진 것들은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라진 것들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관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여기가 깨달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결과 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모습과 동시에 이러한 소망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할 건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EBS 교재에서 말하는 EBS 교재, 즉 EBS 교재에서 말하는 이 여백, EBS 여백, EBS가 말하는 이 여백이라 하면 뭘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어떤 추억 혹은 위로 이런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 똑같이 주고 싶다라고 설명하면서 끝낸 거죠. 자, 주의할 거. 이게 완벽한 해석일까요? 그건 몰라요. 수능에서는 이게 어떤 보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보기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전에 공부한 것들 갖고 적용시켜버리면 안 돼요. 다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 중심으로 좀 가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부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이 나번시가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재라는 건 소멸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부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성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식의 전환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건데 EBS에서는 부재에서 태어난 여백이라고 설명하고 있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주제는 뭐 동일한 것 같아요. 맞죠? 다음에 영탄저거조라는 것들은 뭐 감탄사도 있었고 뭐뭐하는구나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뭐하는구나가 있지 않았나? 탄생이구나 이런 거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면세라는 것들, 면세가 아까 나중에 뭐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순환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다음, 맨 마지막을 도치를 줌으로써 여운을 주면서 끝났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관찰 후에 깨달음이 왔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게 1년 파트였고 그 다음 2년 파트 완 다음에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하는 3년 파트까지 이 3년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까지 밝혔던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무엇인가 위로가 됐던 모습이 관찰한 부분에 있었고요. 다음 부정적 인식이라는 것들을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 하는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이런 게 다일 거고 슬퍼요. 이게 다일 건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무엇이나 더 만들어내거든. 일종의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상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숨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오늘 두 편의 시, 이 현대시 3강에 있는 백석의 시와 고정희 씨의 시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봤던 백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쓸쓸함을 갖고 있지만 가족 공동체에 어떤 쓸쓸함이 있었지만 그러한 쓸쓸함들을 두보나 이백이라는 어떤 성인들 대단한 시인들이었죠. 그 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이러한 쓸쓸함을 갖고 있었을 거야. 나만 이런 게 아니지 뭐.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뭔가 위안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던 거고 두 번째 시인 고정희 씨의 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돌아가면 쓸쓸하고 되게 슬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쓸쓸한 것들이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마냥 슬퍼하며 있을 때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나 역시 똑같이 선순환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히며 끝나는 시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5강으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